안녕하세요. 엑셀 투 파이썬의 김판다입니다. 오늘도 직장인의 실무 엑셀을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을 마치 엑셀처럼 작업하는 게 신선하긴 한데, 근데 이거 엑셀로 하면 안 돼? 마땅히 드실 의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엑셀도 충분히 좋은 툴이지만 엑셀로는 어려운 부분이 파이썬으로 아주 쉽게 구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엑셀로는 어려운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자료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 당장 다루진 않는 거고요. 차츰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엑셀로 작업하기 어려운 자료가 나올 것이고 파이썬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해보자고요. 오늘은 포브스에서 선정한 직장인이 선호하는 엑셀 함수 2위와 3위에 각각 랭크된 썸if와 카운트if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파이썬의 판다스로 해결해 볼게요. 오늘도 엑셀 작업을 파이썬으로 해보자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A표, B표, C표, D표 4개의 표가 있는 엑셀 자료입니다. 먼저 B표부터 볼게요. B표에는 업체가 있고 메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가격이 있네요. A표를 보면 사람이 있고 업체가 있고 메뉴가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고른 메뉴를 나타내는 표인 것 같아요. 자, B표에서 각각의 상품의 가격을 찾아서 A표의 각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한 제품의 가격을 삽입한 뒤에 이거는 다중 요건 브이로그업이죠. 각 업체별로 주문해야 되는 제품의 수량과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CD표에 완성하여라. 그런 문제입니다. 엑셀에서 주로 카운트if와 썸if를 사용하는 문제죠. 근데 사실 정답부터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엑셀에도 이걸 카운트if나 썸if로 해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로 해결을 하냐면요.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오늘 저희도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C표와 D표를 채워줄 거예요. 오늘도 작업은 3가지 단계로 해볼게요. 먼저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은 뒤 다중요건 브이룩업으로 병합을 할 겁니다. 그게 판다스에서는 리드 엑셀과 머지의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병합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른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겁니다. 그 함수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립보드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자료를 엑셀에 다시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엑셀이 편하시니까요. 자, 오늘 작업을 시작할게요. 모든 파이썬 판다스 작업에는 0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판다스를 탑재하는 겁니다. 0단계부터 시작할게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네, 탑재가 된 겁니다. 실행은 Shift 엔터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런 아이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판다스를 임포트 했으니까 이제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pd.read 언더바 2까지 치고 탭 하면 자동 완성이 됐죠. 괄호 열고요. 파일명 넣어야 되니까 다운표 엽니다. 오늘의 파일명은 203이었으니까 203까지 치고 탭을 누르시면 또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 하고 시트 네임을 알아야 되죠. 시트까지 치시고 탭을 누르면 시트 네임이 자동 완성됩니다. 시트 네임 확인하러 갈게요. 저희는 A표와 B표를 불러올 거니까 A표는 지금 시트 2에 있고 B표는 시트 3에 있죠. 그러면 A표는 시트 2에 있으니까 0, 1 해서 1이 시트 네임이고요. B표는 0, 1, 2 해서 2가 시트 네임입니다. A표를 부를 거니까 1이라고 쳐줄게요.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A라는 표가 불러진 겁니다. 불렀으니까 변수를 지정할게요. df1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이 A표는 df1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df2도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변수 지정할게요. df2는 pd.read 마찬가지로 언더바 2에 탭 괄호 열고 다운표 열고 203 탭 콤마하고 시트 탭 하고 시트 네임은 B표의 경우는 2였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B표도 df2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을 해볼게요. 엑셀에서는 이게 다중 요건 브이룩업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A표에는 업체와 메뉴가 있고
B표에도 업체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머지라는 함수로 병합을 하면 업체와 메뉴가 같은 값에 가격이 붙게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누구에게 붙일 거냐? df1에 붙일 거죠. df1에 머지 하고요. 괄호 열고요. 누구를 붙일 거냐? df2를 붙일 거죠. 콤마 어떤 방식으로 붙일 거냐? 저희는 df1의 정렬 방식에 맞춰서 df2에 값만 붙일 겁니다. how equal left입니다. 여기 보시면 df2의 왼쪽에 df1이 있죠. 그러니까 how equal left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df1이라는 표에 df2의 가격이 쪼르륵 붙었죠. 이게 엑셀에서는 다중요건 vlookup으로 하는 파이썬의 머지입니다. 병합에 성공했으니까 변수를 지정할게요. df3은 이렇게 하고 df3 이렇게 하고 똑같이 실행을 할게요. df3이란 변수에 저희가 원하는 값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에 담았으니 저희는 피봇 테이블을 통해서 df3을 재구조화를 할게요. 근데 피봇 테이블은 다소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한번 보고 오실게요. 피봇 테이블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파이썬뿐만 아니라 엑셀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럼 이 피봇 테이블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피봇이 무슨 뜻이냐면 농구에 보시면 중심축 발을 두고 발을 회전시키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피봇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자료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봇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업체란 열의 밸류 값이죠. 밸류 값이 스타 카페와 커피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란 열의 밸류 값이 카페라떼 아이스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봇 테이블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df2로 만들어 볼게요. 이 업체라는 밸류값 스타 카페랑 커피딘 두 종류가 인덱스가 됩니다. 메뉴라는 열에 해당하는 밸류값 카페라떼와 아이스티 얘들이 컬럼 열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로스탭처럼 이렇게 표가 나오고요. 스타 카페와 카페라떼에 해당하는 이 칸이 스타 카페와 카페라떼인 수량 이 밸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봇 테이블은 이 칸 안에 들어가는 밸류 값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수량이 되겠죠. 그런데 피봇 테이블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타 카페와 카페라떼인 밸류 값이 하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맨 마지막 줄도 스타 카페와 카페라떼죠. 이 칸에 들어가는 밸류 값이 두 개인 거예요. 꼭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집계 함수라는 걸 쓰는데요. 집계 함수는 그룹의 값을 하나로 내보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sum 예를 들어 하나의 그룹이 1, 2, 3이라는 세 개의 값인 그룹이 있어요. 썸을 하면 6이라는 하나의 값만 나오죠. 이런 것을 집계 함수라고 합니다. max라는 함수도 괜찮아요. 1, 2, 3이라는 세 개의 그룹이 있으면 max를 쓰면 3 가장 큰 값 하나만 나오죠. 카운트도 괜찮습니다. 1, 2, 3이라는 세 개의 그룹이면 카운트를 해도 3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값이 하나로 나오게 하는 집계 함수를 써서 이 칸칸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른 각도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피봇 테이블입니다. 함수 한번 보시고요. 피봇 테이블 적용할 데이터 프레임인 df1을 먼저 쓰시고요. 피봇 테이블을 쓰시고 가장 먼저 이 피봇 테이블 채울 밸류 값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수량이죠. 그리고 인덱스로 분류될 값을 정해야 됩니다. 업체라는 열에 나오는 값들도 인덱스가 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인덱스 이꼴 업체를 넣는 겁니다. 열은 어떤 걸로 만들까요? 메뉴 안에 있는 밸류 값들로 열을 만들 거죠. 그래서 컬럼도 이꼴 메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열들로 인덱스나 컬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리스트 형식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계함수를 정해줘야 되겠죠.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때는 sum, 합쳐서 넣어라. 그래서 agg 펑션을 지정해서 sum을 해서 넣는 겁니다. 이게 피봇 테이블입니다. 피봇 테이블은 파이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재구조화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는 피봇과 멜트를 반복하면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배웠으니까 쓰겠습니다. 어떤 표에 피봇 테이블을 적용할 거냐? df3이었죠? df3 점 피봇 하고 언더바 하고 탭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피봇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괄호를 여시고요. 여기에 밸류 값과 인덱스와 집계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엑셀 파일 한번 확인을 할게요. 먼저 저희는 C표를 만들 거죠. C표를 보시면 저희가 피봇으로 얻어지는 밸류 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수량입니다. 밸류는 수량이고요.
그리고 그 밸류 값을 뺀 왼쪽에 있는 메뉴와 업체가 모두 인덱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표의 경우 가격이 밸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밸류 값은 따옴표 열고요. 수량, 그리고 콤마 하고요. 인덱스 지정하겠습니다. 인덱스. 업체와 메뉴 복수였죠. 그러면 리스트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리스트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대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자료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괄호를 열었으면 따옴표 여시고요. 먼저 업체, 그리고 콤마하고 다시 따옴표 여시고요. 메뉴. 이렇게 하시면 인덱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복수의 자료들을 대괄호 안에 콤마로 넣기 위한 자료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지금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계 함수를 써야 된다 그랬죠. agg 펑션입니다. agg 하고 마찬가지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수량을 카운트를 할 거죠. 카운트.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업체와 메뉴에 따라 수량이 집계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변수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pdf1은 이렇게 하고 pdf1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D표도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df3에 피봇 테이블 적용할 거죠. df3. pivot 하시고 언더바에 탭 하면 자동 완성이고요. 괄호를 여시고 밸류 값은 가격이었죠. 가격. 그리고 인덱스는 업체였죠. 마지막으로 적용될 함수는 가격의 합이니까 썸이겠네요. agg 하시고 탭 하고 다운표 여시고 썸.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면 네, D표도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지정을 해줄게요. pdf2는 pdf2.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D표도 변수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만 하면 되겠죠? 클립보드에 복사 많이 하셨죠, 이제까지. 바로 복사하겠습니다. pdf1을 복사할 거죠. to 언더바 클까지 치고 탭 하면 자동 완성. 근데 저희는 인덱스는 빼고 갈 거죠. 인덱스 이퀄 false.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C표가 복사가 된 거예요. 확인할까요? 엑셀 파일에 C표에 가서 여기 수량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표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D라는 표도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거예요. 붙여 넣어 볼게요. D표도 가격에 붙여 넣겠습니다. 스타카페랑 커피딘이랑 거의 비슷하게 먹었네요. 가격이 둘 다 45만원 언저리에 공평하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한 C라는 D표를 완성한 겁니다. 전체 코드를 모아 볼게요. 전체 코드를 보시면 저희는 오늘 두 개의 표를 붙이느라 평소보다는 약간 코드가 길어졌지만 들여다보시면 리드 엑셀, 머지, 투클립보드 이 평상시에 쓰던 함수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부분은 피봇 테이블 한두 줄만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전체 코드를 띄워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스샷을 찍거나 영상에서 코드를 추출하시면 되고요.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엑셀에서 유용한 if라든지 정렬이라든지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 전에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 결손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결손값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